테슬라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4거래일째 올라 12일 테슬라 주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58% 오르며 304달러에 마감, 주식 분할 이후 처음으로 300달러를 돌파했다. 대형 기술주들도 애플이 3.85%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0.83%, 아마존 2.39%, 구글 0.08% 오르며 일제히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미만 상승한 반면 AMD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 상승한 32,381.3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06% 오른 4,110.41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7% 뛴 12,266.4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했다. 월가는 지난달 CP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과 비교할 경우 0.1% 하락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중간값은 지난달 5.7%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다. 달러화 가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107.8일까지 떨어졌고, 이는 주식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토우즈 자산운용의 필립 토우즈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놀라운 성공과 매우 우호적인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가능성이 증시 랠리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1.14% 오른 배럴당 87.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선물인 12월 물금 선물 가격 온스당 12달러 오른 1740.60달러에 마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스마트워치 선두 애플 신제품 애플워치 8 공개. 애플이 건강 관련 기능을 추가한 새 스마트워치를 선보이면서 삼성과 구글, 메타, 화웨이 등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오전 자사 온라인 행사에서 스마트워치 신제품 애플워치 8세대 모델을 공개했다. 보급형인 애플워치 SE 2세대 모델, 스포츠인을 위한 애플워치 8 울트라도 함께 선보였다. 신규 스마트워치 운영체제인 워치OS 9 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자동차 사고 시 충돌을 감지하고 10초 뒤에 사용자가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인근 소방서 등의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이는 실제 차량 사고를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또한 애플워치 8에 내장된 2개의 센서는 0.1도 체온 변화까지 감지해 배란, 생리일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돕는다. 배란기에 접어들면 체온이 오른다는 점을 활용한 기능이다. 이 가운데 구글과 메타는 후발주자로 스마트워치 시장에 발을 디딜 계획이다. 구글은 올해 하반기에 첫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를 출시한다. 일각에선 구글 메타의 시장 진입으로 점유율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 사용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3분의 1을 꽉 쥐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 구도는 변화가 없을 거란 예상도 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제조사별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은 올 2분기 출하량 기준 애플, 삼성, 샤오미 등 순이었다. 애플은 2020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8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기간 중 2020년 4분기 점유율이 40%로 가장 높고 2021년 3분기 점유율이 23%로 가장 낮았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은 점유율 다툼을 벌여왔다. 애플의 분기별 점유율은 연중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시판되는 4분기에 가장 높고 이후 서서히 하락해 소비자들이 차기작을 기다리는 이듬해 3분기에 가장 낮아진다.
삼성은 연중 3분기에 가장 높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해 이듬해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한다. 삼성의 분기 점유율 최고치인 14%는 애플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 3분기에 나왔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위축된 상태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월가 투자자들도 달러 강세 걱정.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러 강세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달러는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 가격 하락에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영국 파운드 대비 가치가 17% 상승했다. 또 20년 만에 유로화의 페리티가 깨지는 등 16개 주요 화폐와 가치를 비교하는 WSJ 달러 지수는 올해 13% 뛰었다. 달러가 상품 거래 수단임을 감안하면 원자재 수출 의존이 높은 신흥시장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입 제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 상승을 일으켜 이러한 국가들의 물가 상승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신흥국들의 화폐들은 구리와 대두, 커피 같은 상품 가격이 오른 덕에 달러 강세에도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이코노미스트들은 신흥시장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달러 강세의 해외 영업 의존이 높은 미국 기업들은 지난 6월부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농업용 중장비 제조업체 티어가 실적 전망을 조정했다. 또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에 애플과 엔비디아, 구글 모기업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겪어야 했다.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기업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의 통화긴축을 실시하려는 각국 중앙은행들에게도 차질을 주고 있다. 에너지 등이 달러로 거래됨에 따라 강달러는 특히 유럽의 물가 상승 억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는 것은 침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국가들을 선호하고 있다. 달러 강세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한몫했다. 연준은 올해 금리를 4회 인상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달러를 매각하거나 달러에 대한 패그제를 포기하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개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일본 방문 당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은 시장이 환율을 결정해야 하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통화 개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종료로 395명 해고 예정. 아마존이 원격 진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종료하면서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기로 했다. 이는 아마존이 당초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라 논란도 예상된다. 9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전날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마존 케어 직원 159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고용주들이 대량 해고나 공장 폐쇄 시 노동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케어 메디컬 직원 236명도 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어 메디컬은 독립회사이지만 아마존과 계약을 맺고 아마존 케어 환자 치료를 담당해왔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해고는 오는 12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밝힌 방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아마존은 지난달 아마존 케어에 대해 우리가 주 고객으로 삼은 대기업엔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못했다며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아마존 케어 직원이 아마존 내 다른 곳으로 배치되도록 지원하고 회사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직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 대변인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런 전환기간 직원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이 실제 이들 전체 직원을 해고할지 아마존 내 다른 부서로 전환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 소식입니다. 54억 달러 규모 맨디언트 인수 완료.
12일 외신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는 맨디언트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구글 클라우드는 맨디언트를 5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전문업체인 맨디언트는 300여 명의 인텔리전스 분석가와 600여 명의 보안 컨설턴트를 보유했다. 2020년 말 미국 연방정부 전역의 컴퓨터를 손상시킨 솔라윈즈 공격을 처음 발견해 유명세를 탔다. 인수합병 발표 후 지난 6개월 사이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병 절차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맨디언트의 브랜드는 남는다. 맨디언트의 위협 탐지 및 사고 대응팀, 공격 표면 관리 기능과 보안 검증 서비스 등은 구글 클라우드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된다. 각종 보안 위협 연구를 맨디언트 이름으로 계속 수행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맨디언트 인수로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갖춘 회사로 이미지를 강화하게 됐다. 기존 악성 코드, 사이버 공격 차단 등의 기술에 맨디언트의 기술 및 역량을 더해 보안 컨설팅 위협 탐지, 디지털 방어 테스트 등 광범위한 보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구글 클라우드의 기존 보안 포트폴리오와 맨디언트의 선도적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결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모든 보안 수명 주기 단계를 보호하는 보안 운영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구글의 데이터 처리 규모, AI 및 머신러닝을 통한 새로운 분석 접근 방식, 전체 유형의 위협 제거에 중점을 둔 구글 클라우드와 맨디언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안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